안녕하세요, 제로카 조피디입니다. 8년 만에 완전히 새로워진 신형 아반떼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반떼 가장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는 건 디자인이 아닙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이 돈이면 다른 차를 보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가격이 오른 만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낮고 넓어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디자인에 아트 오브 스틸이라는 방향성을 적용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복잡한 장식을 넣기보다는 차체의 면과 볼륨감을 강조하는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전 아반떼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램프 디자인입니다. 최근 현대차들이 H 디자인 요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아반떼도 이런 패밀리 룩을 적용하면서 최신 현대차라는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전 아반떼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꽤 있었습니다. 젊고 미래적인 느낌은 좋았지만 조금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번 모델은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간 느낌입니다. 측면에서는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됐습니다. 손잡이가 차차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요. 이제는 고급 차량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준준형 차량까지 내려온 겁니다. 장점은 확실합니다. 차 옆면이 깔끔해지고 차량 자체가 더 비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디자인만 놓고 보면 현대가 이 부분을 잘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좋아도 결국 매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쁜 건 좋은데 그냥 기존 방식이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동차 디자인을 위해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번 아반떼에서 디자인만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차체 크기입니다. 신형 아반떼는 이전 모델보다 전장은 55mm, 휠베이스는 30mm, 전폭도 30mm 정도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는 이 차이가 꽤 중요합니다. 특히 휠베이스가 늘어났다는 건 실내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운전자는 더 넓어진 공간을 기대할 수 있고 뒷좌석 탑승자도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반떼의 가장 큰 고민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가격은 괜찮지만 조금 더 좋은 공간과 옵션을 원하면 자연스럽게 상위 차급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는 바로 이 부분을 이식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체를 키우고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면서 준준형 차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인 실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 신형 아반떼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내입니다. 외관은 처음 봤을 때만 느낀 변화지만 실내와 편의 기능은 매일 운전하면서 계속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기존보다 훨씬 깔끔하고 미래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중심의 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은 단순히 잘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성능만 중요했지만 지금은 운영체제와 업데이트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아반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플레오스 커넥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현대가 앞으로 가져갈 새로운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기존 자동차는 출고할 때 들어간 기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자동차는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사용 경험이 계속 바뀌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글레어 AI도 적용됩니다. 요즘 AI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또 AI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AI의 핵심은 대단한 기능보다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이용하느냐입니다. 복잡한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대신 자연스럽게 말로 차량 기능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신형 아반떼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최신 기술은 그랜저 같은 상위 차량에서 먼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준형 세단이 아반떼에도 이런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기능 때문에 아반떼를 산다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변할지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좋아진 건 분명 좋은데 결국 소비자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살만한가? 이 질문은 마지막 가격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에서 외관과 실내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운전할 때 느끼는 변화입니다. 자동차는 결국 매일 타는 물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운전하면서 불편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아반떼의 주행 성능과 편의 기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는 가솔린 2.0 엔진과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면 갈수록 연비와 효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준준형 차량은 매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성능보다는 유지비와 효율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번 아반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반떼 같은 차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스포츠카 같은 성능이 아닙니다. 부담없이 타기 좋고 연비 좋고 필요할 때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주행 성능, 바로 이 균형입니다. 이번 아반떼는 이런 기본기에 집중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를 줄여주는 역할까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현대는 최근 출시하는 차량들의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넣고 있는데 이번 아반떼 역시 이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을 넘어 도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만 편한 기능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교차로나 제한속도 변화 같은 상황에 맞춰 주행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능 처음에는 이걸 얼마나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옵션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은 체감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아반떼에서 꽤 흥미롭게 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후진 자동 보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 차량이 후진할 때 조향과 제동을 보조해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후진은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좁은 주차 공간입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 사이, 좁은 골목길, 복잡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야 하는 상황, 이럴 때 이런 기능은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아반떼를 구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기능이 이제 준준형 차량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차와 보통 차를 나누는 기준이 옵션 차이였다면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기능의 적용 여부가 차급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아진 건 알겠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닌가? 맞습니다. 아무리 상품성이 좋아져도 가격이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과 경쟁 모델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신형 아반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이 바로 가격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오른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아반떼는 기본 모델 기준 약 2천만원 초반부터 시작하고 옵션을 모두 추가한 풀옵션 모델은 약 2,7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아반떼는 상품성이 올라간 만큼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모델 대비 약 3에서 400만원 정도 올라 상위 트림의 옵션을 추가하면 3천만원 초반대까지 생각해야 하는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반떼라는 차가 가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아반떼는 사회초년생 첫차, 부담 없이 구매하는 준준형 세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반떼가 3천만원? 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는 단순히 디자인만 바꾼 모델이 아닙니다. 차체 크기가 커졌고 실내 상품성이 좋아졌고 블레오스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 첨단 안전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상품성을 높인 만큼 가격대를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선택지가 확 넓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비교되는 차는 역시 기아 K4입니다. K4 역시 준준형 세단이지만 더 큰 차체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아반떼와 직접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비슷한 돈이면 더 큰 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SUV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은 세단보다 SUV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가격을 추가하면 소형 SUV, 상황에 따라서는 준준형 SUV까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아반떼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다른 준준형 세단만이 아닙니다.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자동차가 경쟁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형 아반떼는 비싼 차가 된 걸까요? 저는 반은 받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가성비 하나로 선택하는 아반떼는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 공간, 첨단 기능, 소프트웨어까지 생각하면 차 자체의 상품성은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는 아반떼를 더 좋은 차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 돈이면 나는 어떤 차를 살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신형 아반떼가 3천만원 초반까지 간다면 그래도 아반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K4나 SUV 같은 다른 선택지를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아반떼를 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신형으로 바꿀 만큼 변화가 크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로카의 조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